자, 이번 주제는 브릿지 회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처럼 저항의 직렬, 병렬에 관한 이야기들 전항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연결이죠? 배웠거든요. 전항에서. 직렬 연결이죠. 자, 이렇게 저항이 또 있어요. 이 경우도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병렬과 직렬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 직렬부터 계산하고, 전체적으로 병렬 계산해도 전체 전류 구하고,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안 그런가요? 어렵지 않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저항 값을 한번 붙여보죠. R1, R2, R3, R4. 이렇게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이 전류를 구한다든지, 또 이 전류를 구한다든지, 이 전류를 구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I1을 구한다든지, I2를 구한다든지, I0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요 지점에서 I0가 I1하고 I2하고 더해지는 거하고 같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평가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예, 이거 꼭 어서 많이 듣는 멘트인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바로 요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합성저항 어떻게 구할까요? 합성저항 한번 구해보세요. 합성저항이 구해지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해지나요? 자, 안 구해져요.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합성저항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을 여기 꼬부라지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 A점이죠. 그걸 여기로 생각해 보세요. 됐나요? 여기를 B점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R1, 여기에 R2, 여기에 R3, 여기에 R4, 그 다음에 여기에 R5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결이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이해되나요? 두 그림이 똑같다는 거 이해하나요?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회로를 브릿지 회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브릿지가 있거든요. 두 회로 사이에 이게 뭐죠? 이게 브릿지예요. 브릿지가 있어서 이런 것을 브릿지 회로라고 그래요. 단지 이제 꺾어지는 지점 때문에 그림이 달라 보이지만 두 가지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회로를 해석하려면, 이러한 브릿지 회로를 해석하려면 지금 상황으로 배운 것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요 저항이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죠.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삼각형으로 연결된 저항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삼각형으로 연결된 저항을 등가를 한다 그러죠. 이렇게 등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무슨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델타 연결됐던 저항,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아니죠? 그거에 대한 저항이 이런 Y 연결된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죠? 델타 Y 등가라고 해요. Y 등가를 해주는 거예요. 델타 Y 등가. 같은 값이죠. 등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 두 점이 있을 거예요. 즉 여기 C점과 D점 사이의 합성저항, C점과 B점 사이의 합성저항, B점과 D점 사이의 합성저항이 똑같으면 서로 등가가 되는 거예요. 등가를 해서 Y로 등가하게 되면 직렬 연결, 전체 병렬 연결의 직렬 연결 해석이 가능해지나요? 가능해지겠죠. 좀 복잡하지만 델타 Y 등가를 해주면 해석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행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접근이 쉬워지고 델타 Y 등가도 바로바로 등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게 되겠지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말이죠. 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운데 있는 요 저항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브릿지가 없는 거죠. R5라는 저항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해석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좀 더 쉽게 되겠죠. 좀 특별한 경우가 되지만 가운데 있는 브릿지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훨씬 더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정을 해보는 거죠. R5라고 하는 저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가정은 말이죠. 저항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전위입니다. 다음 여기 있는 요 점의 전위, 양당 간의 전위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전위가 똑같아야 돼요. 전위가 똑같으면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전위차가 안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맞나요? 여기 스위치를 연결하던 닫던 간에 여기 검유계입니다.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바로 뭐예요? C점의 전위와 D점의 전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C점의 전위와 D점의 전위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은 전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간단해요. 여기에 전류 I1이 흐르고요. 여기 전류 I2가 흘러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전위가 같으려면 전압강하가 같으면 되겠죠.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강하와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강하가 같아지면 되겠나요? 즉 R1에서 떨어지는 전압강하와 R3에서 떨어지는 전압강하가 같으면 되겠나요?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전위가 서로 같아질 거 아니에요. 되나요?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즉 R1에서 생기는 전압강하 R1I1이나 R3에서 생기는 전압강하 R3I2나 같으면 되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도 I1 흐르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조건이니까. 여기도 뭐가 흘러요? I2 흐르죠. 그럼 또 하나의 식이 만들어져요. R2I1이나 R4I2. R2I1이나 R4I2가 되는 거죠. 즉, 요 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VC하고 VD가 같을 경우, VC하고 VD가 같을 경우는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야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나요? 그 식이 바로 뭡니까? 이거죠. 맞습니까?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간단히 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찾아내려면 I1을 여기서 구하고 여기서 I1을 구해보세요. I1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I1 한번 구해보세요. I1은
R3, I2를 R1으로 나눠준 게 I1이죠. 첫 번째 식에서. 양변을 R1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요게 되겠죠. 여기서 I1은 어떻게 돼요? 양변을 R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R4, I2는 R2가 되겠죠. 두 번째 식에서는 이렇게 I1이 구해지죠. 그러면 요 두 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두 식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약분돼서 없어지죠. 나머지 뭐만 남습니까? R1분의 R3는 R2분의 알파거든요. 이럴 경우는 대각선의 곱이 같으면 되죠. 대각선의 곱이 같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VC equal VD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R1, R4는 R2, R3하고 대각선의 곱이 같으니까요. 대각선의 곱이 같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면 이 식을 요 경우를 못 찾아내겠다 그러면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어떻게? R1, R3는 R2, R4였으니까 R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다가 R1 곱해줘야 되겠죠. R2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다가 R2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식의 정리. 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은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 등식에 대한 정리, 이것들이 양변에 어떤 것을 행하냐에 따라서 식의 변화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VC하고 VD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하고 이거 곱한 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한 게 같아지는 거죠. 즉 브릿지 회로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열하면 마주보고 있는 저항끼리 곱이 서로 같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것을 브릿지 평형이라고 그래요. 이해되겠습니까? 브릿지가 평형이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브릿지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있는 마른 목골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의 곱이 같을 때, 그 저항의 곱이에요. 저항의 곱이 같을 때가 브릿지가 평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정리되나요? 대각선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서로 같으면 평형됨을 의미한다. 이거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정리하세요. 브릿지 회로를 이해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큰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곱이 같은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곱이 같은가? 2214 같죠? 아,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브릿지 저항 3호음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필요 없다. 필요 없어지니까, 브릿지 저항 3호음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회로는 어떻게 보면 돼요? 여기 2ohm하고 여기 4ohm이 직렬로 연결돼서 또 여기 1ohm하고 여기 2ohm이 직렬로 연결된 거다. 그러니 요 윗부분은 6ohm이 되고 요 아랫부분은 3ohm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6ohm과 3ohm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항 1ohm짜리가 하나 더 연결된 회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은 마른 목골에 대한 합성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6ohm하고 3ohm, 6ohm하고 3ohm. 이게 이제 저항의 합성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죠. 저항의 합성에서 이걸 공부했잖아요.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저항 1ohm이 하나가 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1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3오음이 합성저항이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3오음분의 전압이 얼마예요? 3V죠. 이야, 그냥 나오네요. 이해되겠습니까? 1. 찍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생각해도 이거는 계산 안 해보면 이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브릿지가 평형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브릿지 회로가 주어지는 경우는 브릿지의 평형 상태를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이걸 묻습니다. 자, 브릿지 평형 조건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교류에 가도 오음의 단위를 갖는 경우는 그대로 성립을 해요. 교류에서는 오음의 단위를 갖는 게 저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교류 회로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도 오음의 단위를 갖습니다. 즉, 오음의 단위를 갖는 경우는 다 브릿지 회로는 지금처럼 마주보고 있는 오음 값끼리 곱해도 그 크기가 서로 같다면은 평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브릿지 회로를 알게 되고 브릿지 회로를 이해하게 되고 브릿지 회로의 평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역시 예제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브릿지의 평형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브릿지 회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직류 회로뿐만 아니라 교류 회로에서도 그대로 다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 직류 회로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잘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